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 기본 고난도 독서 비문학 과학제 시문인데 요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은 2015 B형의 그 슈퍼문 달과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훨씬 더 어렵다. 기본 자세는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로 찾고 복습을 할 때는 반드시 오답의 근거, 이유까지 주체적으로 정리한다. 자, 복습은 그때그때 해준다. 요거는 이제 2011 수능이야. 90점 1등급짜리라서 엄청 어려웠고 32번에서 36번 사이 문제가 됩니다. 16에서 20번 거기다가 2011 수능 32에서 36번이라고 적고 수능 당시는 이제 17번, 18번, 뭐 19번, 20번 다 어려웠던 문제들이야. 어려웠던 문제들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시험 보고 나서 끝난 다음에는 7페이지부터 꼭 실전 훈련을 한 다음에 저기 첫 장에 나온 대로 무료 해설 강의가 메가스터디에 있으니까 그걸 꼭 좀 들어주기 바란다. 그 무료 해설 강의를 들어두면 관련된 제시문 전체는 뭐 다 안 들어도 되지만 어쨌거나 들어두면 크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자. 그러면 그게 추가적인 좋은 수업이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자, 10일이 사라졌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지. 만약 올해 2015년 11월 4일의 다음 날이 2015년 11월 15일이 되었다. 이렇다면 이제 수능이 사라지는 거야.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네. 자, 찐따들은 좋아해. 그러면 자, 수시 합격생들만 있는 거겠지. 수능이 사라졌다. 자, 수능은 사라질 리가 없지. 중요한 날이니까.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군요. 올해 11월 12일이 수능이야. 자, 수능은 11월 12일 목요일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그레고리력을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그레고리력이다. 그레고리력 동그라미 치고 비교대조야. 비교와 대조로 전개되고 있다. 율리우스력을 이제 뒤에 대목하는 쳐야 되는데 원래 율리우스력이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역법이 시행된 게 그레고리력이다.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자비줄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일치불일치 문제야. 일치불일치 문제의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앞에서 1m 정의, 1m란 무엇인가에서도 충분히 배웠었다. 자, 이 문단 갑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네모칸 칩니다. 율리우스력.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 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습니다. 자, 2월달 달력이 2012년에 29일까지 있었죠. 또 2016년에 29일까지 있어. 올해는 이제 2015년은 2월달 달력이 28일까지 있고 4년마다 돌아와.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충분히 3월 11일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자 밑줄 긋자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군요. 자, 문제를 낳았다. 세모꼴 치자.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개혁을 명령한 이유였습니다. 3문단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죠. 그레고리력 동그라미 치고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이 문단의 둘째 줄에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이 나오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자 나는 LG카드만 써요. 운동만을 세모꼴 치고 단독 보조사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칠판 잠깐 보자. 이쪽에 6번 문제에서 이거를 배웠다. 나는 LG카드를 써요. 이러면 돼. 목적격 조사야.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영애가 나는 LG카드만 써요. 그랬다고. LG카드만 써요. 이제 나는 현대차만 타요. 나는 뭐 샴푸는 미장센만 써요. 나는 밥은 한식만 먹어요. 단독 보조사는 배타적인 거야. 100%에 해당된다. 만약에 LG카드도 사용해요. 이렇다면 역시 보조사가 돼. 포용적이라고. 그런데 나는 LG카드는 써요. 삼성카드는 안 쓰는데 LG카드는 써요. 이러면 대조보조사야. 그 다음에 LG카드 써요. 이래도 될 거를 LG카드는 써요. 이러면 강조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어. 어떤 카드를 씁니까? 나는 LG카드는 써요. 그러면 화제보조사일 때도 있어. 저거를 이제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구획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문맥상 강조보조사냐 화제보조사냐 대조보조사냐 이거를 구별했던 문제가 6번 문제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거든 이게. 얼마 전 시험에서도 격조사, 주격, 목적격, 뭐 서술격 조사, 이다, 복격 조사 있죠. 그 다음에 보조사, 이게 보조사들이야. 만도드니. 그리고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현성이와 연화는 고등학생이다. 이랬을 때 현성이는 고등학생이다. 연화는 고등학생이다. 나눌 수 있지. 그건 접속조사야. 그런데 현성이와 연화는 싸웠다. 이러면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없어. 현성이는 싸웠다. 연화는 싸웠다. 누구랑 싸웠는데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 경우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가 돼버리는 거야. 현성이는 연화와 싸웠다 하면 와가 연화와 부사어가 돼버린다고. 현성이는 연화와 친하다. 현성이는 연화와 헤어졌다. 그렇게 가면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 돼. 따라서 접속조사는 철저하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해되지? 연화와 현성이는 잠잔다 이랬을 때 연화는 잠잔다, 현성이는 잠잔다 나눌 수 있다고. 연화와 현성이는 수험생이다 이래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싸웠다, 친하다, 뭐 헤어졌다 등등은 상대방이 꼭 필요하지. 그때는 이제 부사가 필요하니까 그 경우는 접속조사라고 안 합니다. 부사격 조사. 잘 적어도 이거 작년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LG카드만 써요. LG카드도 써요. LG카드는 써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섬세한 의미 파악이 되느냐. 그래서 저 6번 문제 자체가 섬세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야. 자, 해설지에 그 예문까지 잘 넣어놨으니까 그 예문을 보도록 한다. 그런데 얘들아 그 아주 어려운 17번 답이 여기서 나와. 17번 답 3번이 만에서 나와. 만에서. 17번 답 3번이 여기서 나와. 나는 LG카드만 써요. 나는 수능 기출 평가원 문제로만 공부해요. 그래도 돼. 100점 1등급 나와. 그러니까 이제 EBS 교재는 재학생들은 자 EBS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재학생들은 학교 내신에도 들어가니까 고3들은 다 사서 풀어야 되는데 고2들은 절대 사서 풀지 말고 재수생들도 그거보다는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문제로 공부하는 게 훨 좋아. 그러니까 EBS를 공부하는 학생 대상은 고3만 해당되는 거야. 그것도 내신을 봐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EBS 파이널 뭐 최종 정리 추석 특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업을 들어도 돼. EBS 전체 정리는 선생님 강의에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풀 문제가 더 이상 없다. 수능 기출 평가원을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EBS를 풀어도 되는데 수능 기출 평가원을 다 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부터 공부하는 게 원칙이야. 재수생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 EBS도 다 수능 기출 평가원을 모방한 문제다. 자, 17번에 5번을 잠깐 보면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구나. 자,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나왔으니까 17번에 5번이 맞다면 이 보름달 3번은 답이야. 자, 5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를 해봐. 3번을 보면
서양의 태양역에서 도에다 동그라미 쳐. 요건 역시 보조사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다. X합니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한 것은 부활절이죠.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절 이야기고. 자, 제시문은 얘들아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LG카드만 써요. 야, 그래서 17번 답은 3번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자, 그림 봅니다. 항성.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3문단 가자.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세모꼴쳐.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하가 중요한 건 초딩도 알아. 자, 그러나 세모꼴 치고 16번 답 3번. 여기서 나오네. 그러나에서. 자, 1m 정의할 때 뭐 워낙 강조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요하다.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 것이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뒤가 중요한데 이 뒤에서 16번 답 3번이 나와. 얘들아 16번 답은 그러나가 있는 문장에서 나와. 뒤에 17번에 LG카드만 써요. LG카드는 써요. LG카드도 써요. 자, 16번에 3번으로 끌고 가.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16번에 3.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3원단 계속 있겠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에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아요. 자,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아. 부등호를 그려. 그래서 지구가 도니까 지구는 철수야. 움직이는 사람은 철수고 회귀년은 57초가 나오고 항성년은 60초가 나온 게 답이다. 제시문대로 따라가라. 그게 19번 답 5번이 되는 이유다. 19번 답 5번이 되는 이유다. 19번 문제는 여러분들 대학생 되거든. 남산타워 전망대에 가서 데이트 한번 하면 돼. 남산타워 전망대. 거기 전망대 가려고 예약하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돈이 좀 비싸니까 식당을 예약하면 돼. 거기서 밥 먹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저절로. 이렇게 돌거든. 밥을 먹는 중에 돌아. 자, 볼까요?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자, 오문단입니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자, 밑줄.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했다.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야.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 요게 18번 답 2번이 되는 근거다. 기억은 니은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지금 어려운 것들을 다 푼 셈이야. 자, 18번에 정답을 2로 하자. 2.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 자,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 역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사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서 자, 윤년으로 삼았다. 윤년의 자격을 주었다. 야. 윤년으로 삼았다. 윤년으로 정하다. 윤년의 자격을 주었다. 그게 이제 20번 문제인데 요게 사실은 로서와 로서 문제야. 그런데 수능에 나오기 전에 2011년 경찰대 문제 5번에 있어요.
자격, 지위, 신분. 사업의 수인회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그레고리력에서 받아들이되 배급의 수인회는 평년으로 4배급의 수인회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어. 왜 이렇게 추가했느냐?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야. 엄청나게 정교한 거지. 얘들아 1만 년에 3일의 오차. 1만 년에 3일이면 지금 2015년이지. 3333년에 하루 더하면 돼. 2월 달을 29일이 아니라 30일 정도 주면 되겠지. 그 다음 6666년에 2월 달이 또 30일이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1만 년에 3일이니까 3333년에 하루의 오차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될 게, 자, 1년, 2년, 3년은 평년이고, 4년, 8년, 12년, 16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600년, 1700년. 이렇게 갈 거야. 1800년, 1900년, 2000년이 있다고 하자. 뭐 1, 2, 3은 다 평년이니까. 사업의 수야. 전부 다. 사업의 수는 율리우스력에서는 전부 다 윤년이죠. 율리우스력. 근데 이제 오차가 생겼으니까 사업의 수 전체가 윤년이었는데 저번에 2012년 2월 달 달력이 2월 29일까지 있었어. 그레고리력에서는 사업의 수 윤년으로 이건 받아들였지만 배급의 수는 평년이야. 그리고 4배급의 수는 윤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율리우스력에서는 이것도 전부 다 윤년이란 말이야. 윤년인데 이것도 그레고리력에서는 어때? 그레고리력에서는 자 윤년 이건 율리우스력에서도 윤년이고 그레고리력에서는 이걸 빼야 되는 거야. 4배급의 수가 아니니까 4배급의 수만 되는 거지. 이렇게 4배급의 수 이게 그레고리력이야. 그레고리력은 동그라미를 쳐놨다. 율리우스력은 사업의 수는 무조건 윤년이야. 그 방법을 받아들였지만 그레고리력에서는 자 배급의 수는 평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운 거야. 배급의 수는 평년, 4배급의 수는 윤년. 자 이걸 적어도 그래야지 거기 18번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게 된다. 자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자 그레고리력이죠. 새 역법 동그라미 치고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 그레고리력이야. 더 늦게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오차를 없앤 거지. 16번 문제 가자. 일치 불일치 문제 선택지 다 제시문에 있는데 요거를 그 당시 2011 수능 당시는 수능 특강에서 학생들이 다 봤었어. 근데 수능장 가서 다 망해버린 거지. 수능 특강에서 봤어도 수능장 가서 전부 다 망했다. 자 위그러 내용과 일치하는 것 1.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X에 과감한 조치를 자 단행했던 것이다라고 일문단에서 나와요. 아 지금 선택지를 내가 바꿔놨어. 선택지를 원래 수능하고 선택지가 좀 달라. 자 16번에 5번이죠. 5번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X에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다라고 분명히 일문단에 나온다. 그 다음 1번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죠. 일문단에 나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했다. 천동설로 고친다. 2번 릴리우스는 천문현상의 원인 구명에 자 구명은 연구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의야 얘들아. 연구에서 밝히다. 구명. 이 구명하고 08수는 22번에 나왔던 이 구명.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 하고는 구별을 해줘야 돼.
요거 연구하다는 말 그대로 연구, 탐구, 연구할 곳자예요. 추구도 마찬가지 평가원이 출제됐어요. 공구. 자, 그래서 국리도 마찬가지고 국리, 추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추궁. 책임을 추궁하다, 뭐 이익을 얻다하고 좀 달라. 연구, 탐구, 추구, 공구, 국리, 구명. 그 다음 천착하다. 이 동의어는 놓치지 않도록 한다. 천착하다 요거는 나올 수 있죠. 요게 수능에 2번이나 나온 거야. 94 2차 수능하고 2008년 수능 22번인데 수재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구명했다라고 해도 틀려요. 그때는 구휼하다야. 구휼하다. 구휼하다. 왜냐하면 목숨을 구명보토 구명쫓기처럼 이건 목숨을 구하는 거고 수재의연금을 내서 수재민들을 구휼하다 이거는 이미 목숨은 건졌기 때문에 구제하다 뜻으로는 이렇게 쓴다. 자, 구휼하다 또는 그 뜻은 구제하는 거야. 구제하다야. 자, 08 수능 22번하고 요거 연구할 구자가 다 들어가. 그래서 정리를 해도 거기 릴리우스는 천문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큰 관심을 가졌다. X를 해세요. 오문단에 근거하면 자,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라는 구절부터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죠. 자, 논쟁은 접어두고도 있어. 오문단 첫째 줄 봐.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해서 16번에 큰 관심을 가졌다를 X에 오문단 첫째 줄. 오문단 첫째 줄 16번에 2번의 근거.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 3번은 답이야.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답이고 4.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 반대 없었습니다. 오문단에 근거하면 자 역법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이건 맞아.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X. 이리하여 자 밑에서 넷째 줄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휘말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16번에 1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다. 2번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3번 정답. 그러나 뒤에 있어 4번 과학계의 반대 없었습니다.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5번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과감한 조치로 몇 년에 걸쳐 수정된 게 아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워. 수능 당시는 오답률이 56% 이 정도 된다. 56% 정도. 자 17번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12달로 354일입니다. 자 평년은 354일.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해서 13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7번씩 두게 되는데 요게 이제 19년 칠륜법이라고 해. 19년 칠륜법은 양력하고 이제 똑같아져.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합니다. 태음태양력이야. 17번에 1.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죠. 자,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야. 365일이 아니고. 그 다음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어떻게 될까? 자, 윤달이 추가됐다면 거기 354일에서 보통 한 달 추가하면 되죠. 그게 384일 정도가 된다고. 자, 1번에다가 윤달이 추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384일. 그런데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 당연히 태음태양력의 윤년이 더 길다. 2. 그레고리력의 1년은 365일이죠. 태음태양력의 12달은 354일이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묶어 두 개. 일치하지 않죠. 1번, 2번 묶어도 좋아.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서양의 태양력에서는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했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다. X. 4.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행을 고려했습니다. 좋아. 5.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보름달이죠. 달의 모양을 고려했습니다. 자, 17번 답을 3으로. 18번도 수능 당시는 오답률이 한 40% 어려웠던 문제인데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 그랬는데 1번, 3번을 묶어도 됩니다. 기억을 쓰면 니은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그랬는데 니은 기억 바꿔야 돼. 여기 칠판 봐. 율리우스력에서는 사의 배수는 전부 다 윤년이야.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1700년, 1800년, 1900년도 윤년인데 그레고리력에서는 이걸 빼야 된다고. 100의 배수는 빼고 400의 배수만 윤년이 된다. 사의 배수 중에서. 따라서 18번의 1 니은을 쓰면 기억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오고요. 2번 기억과 니은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그랬는데 서기 1700년은 400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에서는 윤년이지만 그레고리력에서는 평년이 돼버린다. 그래서 18번에 1, 3 묶어. 4. 니은은 기억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바꾸세요. 기억은 니은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고 또 5번 니은은 기억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역시 바꿔야 돼. 기억은 니은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4번, 5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원래 먼저가 율리우스력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레고리력인데 보통 우리가 기억부터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이 기억, 그레고리력이 니은이면 시간 순서에 맞으니까 좀 덜 헷갈렸을 거야. 수능장에서.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지. 자, 얘들아 18번에 4번, 5번도 묶어. 4번, 5번. 1번, 3번도 묶고. 그리고 18번에 3번은 기억과 니은에서 서기 1600년은 또는 서기 2000년은 모두 윤년이다. 이러면 400의 배수도 되고 100의 배수도 되니까 400년, 1600년, 2000년으로 고치면 돼. 18번에 3번 기억과 니은에서 서기 1600년, 서기 2000년 모두 윤년이다. 이렇게. 19번 갑니다.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가다에 해당하는 거 그랬어요. 자, 어려운 건 다 해결됐고 공공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합니다.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자, 지구의 위치에다가 철수라고 쓰면 돼. 그리고 항성의 위치에 폭포죠.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항성 움직임이 없다. 철수는 지구가 공전한다. 움직여.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당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데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60초가 걸렸죠. 자, 57초가 짧으니까 회기년이야. 57초. 항성년은 길어. 60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번 답을 5로 가자. 자, 20번 의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 자, 이건 뭐 논술할 때도 고민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야. 여기는 이제 의로, 뭐뭐로서 이걸로 보통 나눴는데 로서가 있어. 그래서 로서는 이제 자격, 지위, 신분 뭐 이 정도 의미가 있고 로서는 도구, 수단, 방법이다. 자, 원래 돈농사를 하기 위해서 벼를 심기 위해서는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해. 썰애질은 도구야, 도구. 썰애질도 한다. 썰애라는 도구. 쟁기, 썰애 뭐 이렇게 공부했던 적도 있는데 1번 이 안경테는 자 1번 지난 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야. 지난 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자, 원인 이유죠. 독감 때문에 고생했다는 의미야. 지난 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군요. 원인 이유라고 딱 적자. 독감으로 고생했다.
독감 때문에 고생했다는 뜻이야.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자, 움직임의 방향이죠. 현장이라는 움직임의 방향.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정답. 지위, 신분, 자격이죠.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자, 요게 이제 토론으로서 해결하자야. 도구수단 방법이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재료, 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 답을 3번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공부할 거는 요쪽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는 아까 수업해 준 거를 필기를 잘 해놔. 자, 현성이와 연화는 고등학생이다. 이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접속조사인데, 현성이와 연화는 싸웠다 이러면 부사격조사야. 그래서 저 보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17번에다가 6번 문제 이렇게 딱 적어두면 되죠. 그래서 격조사냐, 한국어는 이제 격조사를 쓸 자리에 보조사를 넣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도 해. 특별한 뜻을 더한다. 그게 이제 보조사의 역할이야. 자, 그래서 1409 평가원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 접속조사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보조사가 LG카드를 써요라는 목적어 역할, 목적격 조사 대신에 단독의 의미, 역시의 의미, 뭐 대조의 의미 등등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저 섬세한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그 6번 문제는 원래 0806 평가원 11번 문제인데 2005 수능 60번에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자, 여기 16에서 20번까지 질문하세요. 16에서 20번까지 질문을 해봐.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이 지금 이제 부교재 매주 만들어진 이 1주차부터 그 교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EBS 수능 특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EBS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겨울에 시작할 때 얘들아, 현재 이제 수능 특강 교재만 나온 거야. 겨울에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은 EBS 교재가 없지만 어쨌거나 매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1주차부터 쭉 1년에 40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진행하다 보면 EBS 교재가 순차적으로 나와서 작품이 결국 들어가게 된다. 자, 1주차에 했던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3주차에 했던 김광규의 상행, 요게 지금 EBS에 들어가 있어. 참고로 적어도 여러분들 1주차에 했던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3주차에 했던 김광규의 상행, 요게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복습을 좀 잘 해준다. 둘 다 나올 수 있는 작품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어쨌거나 따뜻한 11월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학생들 매주 EBS 변형 문제로 시험을 보는 셈이고, 엄선된 좋은 문제대 독서비문학은 이제 수능평가원, 교육청 등을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네모칸 안에를 한번 읽어보면 어쨌거나 기출문 문제를 통해서 국어 영역 전체의 접근법, 그리고 시험 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심의 질문과 답변, 수능과 똑같은 실전 모의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 수능 모의고사는 이제 6평 전에, 9평 전에, 수능 전에. 작년에 수능 전에 5주차에서 수업했던 게 박인노의 상사곡이야. 6주차에서 수업했던 게 관동별곡이고. 그래서 A형은 상사곡이, B형은 관동별곡이. 근데 이제 올해 수특이 2015 수능을 모델로 근본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고 2014 수능을 근본으로 해서 나와서 평시조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아. 가사가 그리고 굉장히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날 배운 건 그날 바로 복습을 하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6주차 해설제는 6주차 교재에는 5주차 정답 및 해설이 있어. 5주차 교재에는 4주차 정답 및 해설이 있고, 가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은 중요해. 시험 전에는 꼭 시험지에 사랑해요 국어 100점을 부탁해 수학, 안녕 영어 너도 100점 등등을 표시하고 극한 긴장이나 떨림 현상을 여유로운 느낌, 기대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험 중에는 무조건 필살 집중이 생명입니다. 세수하고 와서라도 시험지와 주객일체를 이루십시오. 항상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야. 시험 이후 당장 점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수업 중에는 문제와 제시문에 근거하여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수업에 주목하고 필기도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애매하면 질문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영상 친구들은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리고 현장 학생들은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 되죠. 수업 이유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와 총정리 복습을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응용 능력이 커집니다. 자, 우리 공부의 마지막 완성. 이제 복습하러 갑시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기도 형광사인펜으로 딱 칠해도. 그리고 7페이지부터 있는 그 마무리 필살기를 잘 하기 위한 숙제. 일주일에 한 번 실전 훈련 숙제야.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거기 7쪽 맨 앞에다가 적어준다.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을 할 것.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을 할 것. 그리고 6번 위에다가 8시 46분 정도에 6번 위에 도달할 것. 11번 위에다가 8시 52분쯤에 11번에 도달할 것. 그 다음 16번 위에다가 9시쯤에 여기 도달할 것. 9시쯤에. 다음 31번 위에다가 9시 25분쯤에 도달할 것. 그리고 마지막 45번까지 별표하고 어려운 건 넘기고 마지막 45번까지 다 푸는데 가는데 9시 50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10분 동안 별표하고 넘긴 문제들을 가서 제시문에 근거해서 다시 풀면 의외로 쉽게 풀리고 검토는 무조건 역순으로 하라. 1번에서 45번 1, 2, 3, 4, 5 순서로 풀었으면 검토는 45에서 44, 43 1번으로 가고 5, 4, 3, 2, 1로 풀어야 돼. 그래야 실수를 잡아낼 수 있어. 이러면 등급이 확 올라가. 그리고 답안지에 마킹까지 한 다음 채점을 하고 해설지가 매 23쪽 이쪽보다 해설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설지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제법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우리 표지에 첫 장에 나와 있듯이 메가스터디를 가서 로그인하고 무료 해설 강의. 그 메가스터디에 가서 선생님 사진에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그 해설 강의도 대충 해놓은 게 아니야. 3시간 막 4시간 5시간 아주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를 꼭 진행해주고 해설이 끝난 지점에 수능 용어 어휘 특히 A형한테 중요하지만 수능 용어 어휘 속담 한자성어 공부하고 꼭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한다. 그리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복습까지 해준다. 맨 뒤에 자료는 읽기 자료로 꼭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올해는 수학 영어가 좀 쉽게 나온다는 전망이야. EBS 교재 비중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수능은 가을 축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즐겁게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설사 수시로 미리 합격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제자들한테 가서 수능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한다. 왜?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해. 64만 명이 보는 이런 시험에 이 내 인생 경험의 극치, 극대값, 최대값, 최정상, 최정점을 가서 수능 때 겪어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말은 뭐야? 필살 집중. 그래야 1등급은 기본. 여러분들도 100점이 나옵니다. 칠판 지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